여러분, 망자의 물건은 무조건 이렇게 처리를 하세요. 이 상식을 꼭 알고 처리를 하셔야 깔끔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며 그 어떠한 고민이나 분란이 없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며 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일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경황이 없어 꼭 버려야 하는 물건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으며 또 버리지 않아도 될 물건, 아니 버리지 말아야 할 물건이지만 그것을 잘 몰라서 버리는 경우 역시 참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이 유품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꼭 들으시고 잘 분류를 해서 버릴 것은 꼭 버리시고 보관을 하실 것은 잘 보관을 하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귀금속류나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평소 사용하시던 반지도 있을 것이고 시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 보석류도 참 많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금전적인 가치가 충분한 것이라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경우 몇 가지 부모님을 생각하고 추억할 수 있는 것을 따로 골라 보관을 하시고 그 외 다른 것들은 모양을 약간 변형시켜서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네, 금반지나 그 외에 금 종류가 많으면 그것을 모두 모아 목걸이로 만드시든가 아니면 여러 개 반지로 나누어서 형제분들이 나누어 가지시면 참 좋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보석류들도 형제분들이 나누시면 가장 좋으며 또 그냥 한 사람이 물려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풍수에서도 시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쌍가락질을 물려서 사용하는 것이 전통이었고 또 그 외에 부모님의 보석 장식품들을 물려받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유품이라도 보석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방용품들이나 그릇들입니다. 아마 유품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주방용품들과 또 그릇들일 것입니다. 물론 오래된 것들이라면 버리시고 또 정리를 하시는 것이 당연하시겠지만 이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그렇지가 않겠죠. 여러분, 우리 풍수에서는 부모님의 세간을 자식이 물려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네, 대대로 몇 대째 세간을 물려서 사용한 종갓집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 꼭 정리하실 것은 하시고 버리실 것은 버리시고 꼭 단촐하게 필요한 것을 물려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불류나 그 외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불은 절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나 고인이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셨던 것이라면 이 이불류는 절대로 물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무조건 태우는 것이 원칙이었고 실제로 우리 풍수에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소각하기가 참 쉽지 않죠. 하여 이런 것들은 모두 장례 처리업체를 불러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누구이든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던 친구를 얻어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은 꼭 정리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 의복류나 그 외 신발류들입니다. 아마 누구이든 고인의 유품 중에 가장 고민인 것이 바로 이 의복류들일 것입니다. 물론 신발류야 당연히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니 버리시는 것이 좋겠죠. 네, 이 신발은 절대 남이 사용하던 것을 신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의복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풍수에서는 망자가 저승에서 입어야 하는 옷을 몇 벌 같이 태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옷을 다 그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가의 옷이나 고가의 가방들 또 그 외에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것은 물려서 사용하셔도 되며 이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고가의 옷은 아니더라도 버리기 아까운 옷들이 있으시면 이런 것은 기부단체나 나눔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네, 좋은 일을 하는 것에는 어떠한 문제도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앞서의 신발 역시도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라면 이런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구류나 건강기기들입니다. 여러분, 가구는 대를 물려서 사용하는 것에 풍수에서는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또 그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전통이에요. 하여 어느 종갓집에는 몇 대가 이어진 장롱도 있는 것이며 또 쌀떡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가구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버리시고 싶은 것은 장례업체에 넘겨서 처리를 하시거나 또 중고업체에 넘기시면 될 것이나 필요한 것은 사용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건강기기들일 거예요. 네, 이건 역시 물려서 사용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친구인 경우가 문제이겠죠. 맞습니다. 바닥에 깔고 주무시던 건강 보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친구이기에 중고업체에 넘기셔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그 외에 다른 친구가 아닌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연장들이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물려서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 사용하지도 않는 것, 또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버리기 귀찮아서 쌓아두는 일만은 없도록 하십시오. 맞습니다. 부모님의 유품은 사실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쓰레기가 되고 또 흉물이 되는 것, 그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가 없는 것은 정리를 하세요. 네, 그것이 고인의 삶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고인의 삶을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진이나 추억의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진을 모두 태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네, 이것들은 깨끗한 상자에 담아 잘 보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 풍수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진은 모두 태워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조선시대의 영정초상화나 어진들이 모두 잘 보관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추억의 물건들 역시 보관하시고 싶은 것은 보관을 하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소중하게 보관을 하십시오. 여덟 번째로 소장품들이나 수집품들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풍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또 우리 전통에도 부모님의 소장품이 보관이 되고 그것을 물려받았던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흉물이 되도록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풍수에서는 책임 못 질 행동을 하는 것을 가장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것은 보관을 하시고 또 물려주세요. 맞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골동품이에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고려청자, 조선 백자 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풍수와 관계되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 소장품이 아니며 또 물려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나 또 그런 종류의 작품들은 풍수와 전혀 관계가 없으니 당연히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집안의 기운을 좋게 만들기 위한 것들, 네, 달마 그림이나 풍수 그림이나 그 외의 풍수 도구들은 무조건 버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유품 처리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항상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